저희 동네에도 쌀이버섯이 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간입니다. 제가 한 3주 동안 산에를 못 다니다 보니 그냥 동네에서 약초들 찍어 갖고 영상 올리고 했는데 이제 허리도 좀 괜찮아지는 것 같고 해서 직장 근처에 야산에 나와 있습니다. 진짜 야산입니다. 자, 이런 곳에도 잘 찾아보면 식용할 수 있는 버섯 몇 가지가 있고, 특히나 제가 이렇게 나온 것은 식용할 수 있는 버섯보다는 독버섯을 주로 몇 가지 찾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 건데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송이, 능이, 표고 뭐 이런 버섯들은 뭐 안 가르쳐 줘도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는, 뭐 산행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버섯입니다. 하지만 요즘 유튜브 상에서 저도 이렇게 보면 확인되지 않은 잡버섯들을 그냥 막 쓸어 담으면서 식용버섯이라고 영상을 올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전문가들이시고 오랫동안 버섯을 채취했으니까 아시는 것만 채취하셨겠죠. 하지만 일반 시청자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잘못된 정보로 그냥 야산에 나와서 버섯 있으면, 비슷한 버섯 있으면 채취해 드시고 중독 사고 일어날 가망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물도 마찬가지지만 버섯은 더 심한 것이 버섯의 세계입니다. 절대로 아는 버섯 외에는 드시면 안 되고, 의심스러우면 안 드시는 게 상책입니다. 아무리 맛 좋은 버섯이라 하더라도 목숨과는 바꿔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저희 지역에 어떤 버섯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붉은 쌀이버섯입니다. 저희 동네에 이런 쌀이버섯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니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를 전후해서 어디 이제 능이 산행을 갈 텐데, 저는 지금 한 3주 만에 처음으로 산행을 이렇게 나왔는데 능이 본 것보다도 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주 이제 산행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뿐이고요. 이 쌀이버섯은 참쌀이, 보라쌀이도 사람에 따라서는 독성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 충분히 우려낸 후에 드셔야 되는 대체적으로 독버섯으로 분류하는 쌀이버섯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 진짜 아버지 산에 가시면 뭐 송이나 능이도 채취해 오셨지만 쌀이버섯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쌀이버섯 채취해 오면 배탈 나는 줄 알면서도 꼭 찾게 되는 버섯, 이게 가장 국민적인 버섯이 아닐까 싶습니다. 독이 있으니 한 3, 4일은 물을 계속 갈아가면서 우려내고 드셔야 배탈이 안 나는 그런 버섯입니다. 아무튼 저희 동네에서도 이런 쌀이버섯이 난다는 것을, 야산입니다. 여기 해발 한 200밖에 안 되는 야산에서 이렇게, 그것도 수도권에서 난다는 사실을 참 기분이 좋습니다. 보시면 딱 가는잎 그늘 사초에 마사토에 이런 능선, 동쪽 사면 능선에 참나무와 소나무가 혼혈음을 이루는 이런 곳에 딱 능이버섯 나기 좋은 그런 지형입니다. 소문에 의하면 이 용인 지역에서도 능이가 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를, 어느 산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찰을 나가 보려고 하는데, 정찰 나가기 전에 자, 이런 주변에서 제가 허리를 좀 다쳐서 한동안 산행을 못 했었는데, 아주 가까운 산입니다. 제 직장에 근처에 있는 산이라서 오늘 시간도 있고 해서 한번 찾아보고 있는데, 쌀이까지, 비록 잡쌀이지만 쌀이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그물버섯 종류도 보이는데, 오히려 이런 버섯이 독버섯처럼 보이지만 그물버섯 종류 중에서 식용할 수 있는 버섯도 있는 줄 압니다. 아까시 제목버섯에서 아까시 흰 구멍버섯으로 이름이 바뀐 아까시 나무에 주로 나는 버섯입니다. 면역력과 항산화 효과, 항암 효과가 뛰어난 버섯인데, 너무 흔해서 우리들이 안 찾는 그런, 잘 겉들도 보지도 않는 그런 버섯입니다. 약으로 식용은 못하지만 약으로 사용하면 좋은 버섯입니다. 아까시 흰구멍 버섯입니다. 운지버섯, 자연인 하면 생각나는 운지버섯, 구름버섯입니다. 최근에는 간 기능 개선 및 당뇨 치료제로 특허받은 그런 버섯입니다. 너무 흔해서 안 찾게 되는 건데, 채취해서 조금씩 이렇게 물 끓여 드시면, 보리차 대용으로 끓여 드시면 굉장히 효능이 좋은, 아주 쓴맛이 나기 때문에 쓴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래도 흔하지만 우리 몸에 좋은 운지버섯, 구름버섯입니다. 자, 이쪽 수도권 지역의 야산에는 아까시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아까시 흰구멍 버섯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으로 활용하셔야 되겠다 싶은 분들은 아까시 나무 있는 군락지에 가시면 약으로 쓸 만큼 충분히 채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나무에서 붙어서 살아가는 뽕나무 버섯입니다. 아주 어린 유생이 올라오고 있고요. 네, 이거는 녹균돼서 식용하지 못할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말뚝버섯과의 노랑망태버섯입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갓은 다 제거하고 기둥만 가지고 식용한다는 사람도 있지만, 노랑망태버섯은 식독 불명으로 처리되어 있는, 드시면 안 되는 버섯입니다. 흰 망태버섯, 대나무 밭에서 자라는 흰 망태버섯은 중국에서도 아주 고급 요리에만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 버섯에 속하지만, 노란 망태버섯은 드시면 안 되는 버섯입니다. 눈으로만 봐주시죠. 상태가 깨끗하지 못하고 녹균화돼 가고 있어서 냄새도 좀 나고 하는데, 제가 이거 고속도로 휴게소 하단에서도 본 적이 있고 여러 곳에서 봤는데, 제 주변에, 제 직장 주변에 낮은 산에도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부지런히 발품을 팔아야 이게 영상 자료도 생기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높은 산에 못 가고 컨디션 점검차 동네 야산으로 나왔는데, 특별하게 능이라든가 이런 좋은 버섯은 없습니다, 이 동네. 하지만 오늘 쌀이버섯, 뽕나무버섯, 그 외에 이렇게 식용버섯 될 만한 거 몇 가지 봤고요. 능이버섯, 송이버섯, 표고버섯 같은 것을 드시면 우리 건강에 좋아지지만, 독버섯 잘못 드시면 건강은커녕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의심스러운 버섯이다 생각되시면 절대로 안 드시는 것이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도 보존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무모하게 맛을 본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품을 팔으니까 별게 다 보입니다. 저희 동네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꾀꼬리 버섯,
오이꽃버섯으로 불리는 꾀꼬리버섯 중에 붉은 꾀꼬리버섯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이향이 나는 굉장히 독특한 질감의 맛있는 오이꽃버섯, 꾀꼬리버섯입니다. 이것도 꾀꼬리버섯이고요. 붉은 꾀꼬리버섯입니다. 색깔이 좀 붉게 나죠. 노란다발 버섯입니다. 맹독성 버섯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버섯인데 다발로 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뽕나무 버섯이나 또한 계암버섯하고 닮아서 잘못하면 초보자들이 실수할 수 있는 버섯입니다. 같이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제가 아까 올라오다가 입구에서 뽕나무 버섯을 만났기에 비교 영상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비교 영상을 촬영하려고 하나 뜯어왔습니다. 비교적 깨끗한 걸로. 자, 보시면 완전히 갈색이잖아요. 근데 노란 다발버섯은 이렇게 가운데만 약간 갈색이고 끝으로 갈수록 노란 비치면서 약간 푸른 기가 도는 그런 버섯입니다. 아래쪽을 보시면 뽕나무 버섯하고 비교하시면 뽕나무 버섯은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흰빛이 도는데 반해 푸른 빛이 도는 거의 뭐 대는 노란색이고 주름살은 이렇게 푸른색이 도는 맹독성 버섯입니다. 꼭 비교 확인 잘 하시고 다발로 나는 버섯은 뭐 먹을 수 있다는 그런 속설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이 잘 돼 있어서 자기가 의심스러운 버섯 이름만 대면 비교 영상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드시기 전에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좌측은 노란 다발 버섯이고 우측은 뽕나무 버섯입니다. 버섯은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혹여 잘못해 갖고 실수라도 하는 날엔 생명과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이 버섯이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붉은 꾀꼬리 버섯입니다. 말뚝버섯과의 말뚝버섯입니다. 어렸을 때 유생일 때 공같이 생긴 모습의 자실체 속에 있는 젤리 부분을 제외한 안에 속에 들어있는 알맹이 부분을 약으로 쓰는데 식용도 하고 약으로 쓰는데 굉장히 독특한 맛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안 먹어봤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항암 효과도 있는 약용으로도 사용하고 식용으로도 사용하는 말뚝버섯과의 말뚝버섯입니다. 냄새가 굉장히 독합니다. 지금은 보면 제가 이렇게 촬영하기 시작하니까 벌레들이 다 도망갔는데 여기 하나 보이나요?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벌레들도 보이고 하는데 냄새는 이렇게 녹균화 됐을 때 냄새는 굉장히 고약하지만 어린 전구공 같이 말랑말랑 할 때는 안에 속살을 젤리 부분만 제외하고 식용할 수 있는 버섯입니다. 말뚝버섯입니다. 꾀꼬리 버섯이 말라서 아직 크지를 못하고 있는 아주 어린 유생의 모습입니다. 오이향이 난다 해서 오이꽃버섯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 꾀꼬리 버섯 유생입니다. 비교적 양호한 뽕나무 버섯을 만났습니다. 생식하시면 위장장애를 기를 수 있고 중독 증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데쳐서 드셔야 되는 버섯입니다. 비슷하게 생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슷하게 생긴 노란 다발 버섯과 확연히 구분하시는 법을 확실히 배우셔야 되고요. 뒤에가
흰빛이 도는 것이 뽕나무 버섯이고, 노란 다발은 푸른색 빛이 많이 돕니다. 확인을 잘 하시고 드실 때는 꼭 데쳐서 익혀서 드셔야 되고,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장애 또한 중독 증상이 일어날 수 있으니 조금씩만 드시면 좋은 버섯입니다. 뽕나무 버섯입니다. 영지버섯으로 불리는 불로초입니다. 흔하게 영지버섯으로들 부르시죠. 항종양 효과, 항산화 효과, 면역 효과 등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높은 산에 가지 않아도 근처 야산에서도 이렇게 많이 보이는 영지버섯 불로초입니다. 완전 엄청난 다발로 성장했다가 지금은 녹균화가 되고 있는 뽕나무 버섯입니다. 그냥 나무를 고사시켜 버렸습니다. 엄청난, 이런 야생에서 능이버섯을 이런 다발로 만나는 꿈을 꾸면서 뽕나무 버섯이라도 촬영을 해봅니다. 참산 부추도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렇게 꽃대를 달았습니다. 부추하고 똑같은 맛이 나지만 부추보다도 잎이 넓고 먹을 것도 훨씬 많습니다. 야생에서 자라서 향도 훨씬 강한 참산 부추도 보이고요. 보시면 도라지도, 야생 산도라지도 저를 요거는 겹꽃이네요. 또 희귀종 좋아한다고 이렇게 겹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도라지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산도라지네요. 삽주도 보이고요. 위장약 하면 야생에서 만나는 위장계통에 좋은 산야초 하면 꼭 어김없이 빠지지 않는 삽주입니다. 삽주. 어릴 때는 나물로 먹는데 그 맛이 굉장히 독특하고, 뿌리들을 백출, 창출이라고 해서 위장계통에 굉장히 좋은 약초로 쓰는 삽주, 이 산도라지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유균들 보이시죠? 뽕나무 버섯 유균입니다. 참나무인데 참나무를 고살시키고 있습니다. 말라서 고살시키고 있는 뽕나무 버섯입니다. 어두워지고 이곳에 소나무도 있고 참나무, 굴참나무들, 오리나무, 여러가지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잠깐 나와서 운동삼아 버섯 몇 가지 탐색해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버섯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르는 버섯은 섭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절대로 섭취하시면 안 되는 것이 버섯입니다. 알고 있던 것이라도 환경에 따라서 그늘이냐 햇볕이냐, 햇볕이 있는 양지 쪽이냐에 따라서 버섯의 색깔도 틀려질 수 있고 크기도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면 절대 섭취하지 말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버섯입니다. 오늘은 동네 야산에서 이것저것 잡버섯 간섭하고 다니는 그런 들매곡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들매곡간입니다.